네, 오늘의 시장, 이러한 분위기의 시장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급하게 가기는 했습니다, 소장님. 사천 갔다가 지금은 사천 안착을 위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도전과 그리고 확인의 과정인지 지금 시장이 한 3,940선 밑까지 좀 내려왔네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쉬운 건 없는 거죠. 5천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4천 이렇게 숭숭 통과하는 걸 보면서 네. 올해 내로 5천 가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뭐 계셨잖아요. 현실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에서는 투자 금융기관에서는 뭐 JP 모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미국의 주가가 이미 프리미엄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상태로 볼 때 찰때까지 사 있는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빅테크 이런 쪽에서 이제 탄력이 붙으면서 탁 하고 치고 올라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 심리로 작동했던 거지. 결국 주식시장도 기업도 중요한 건 결국 펀더멘탈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천에서 등락하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4,500을 갈 수 있느냐 어떠냐. 특히 이제 상반기가 중요할 거예요. 네네네. 내년 상반기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죽을 쏘던 시점에서도 제가 우상향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는 개미 투자자도 있고 기관 투자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림을 그려가느냐. 네. 그러니까 3개월 시점으로 보느냐, 6개월 시점으로 보느냐, 3년 시점으로 보느냐, 6년 시점으로 보느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젠슨 왕이 삼성동에 나왔을 때 이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전에 샀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길게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예요. 왜 지금 워렌 버핏이 현금성 자산을 계속 늘려갈까요? 아니, 워렌 버핏이 바보입니까? 저는 그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서 오마하까지 갔어요. 미국에. 네, 찾아갔습니다. 네. 좋아하는 스테이크 집을 찾아갔더니 그날 안 왔대. 이틀 전에 왔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피터 린치도 내가 하는 종목에 투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하느냐. 지금 뭐 내려갈 수 있죠. 또 다음 주에는 4,100, 4,200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자산의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AI 또 이제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네. 말 그대로 기대 심리가 정말 뿜뿜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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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조정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뭐 흐름이. PBR이든 PER이든 BPS든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그래 가는 거야. AI 대통령도 시정연설 AI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APEC이 아니라 AIPEC이라 그러잖아요. 황남빵이라 그러잖아요. 네. 황남빵도 AI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외부 요인이라는 게 있는 네, 거예요. 네. 결국 우리 정시가 independent, 독립적이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valuation도 그렇고 fundamental도 그렇고 당장 고환율이 돼버렸죠. 네. 그러면 고환율 말고 또 고짜 붙는 게 뭐예요? 고물가잖아요. 고물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외생 변수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데일리 TV를 계속 보시면서 그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자,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7년 전부터 우리 이데일리 TV 다시 보기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어느 만큼 이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자산 폭등의 시대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업의 실적이나 금리나 또 이번 달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실적도 나오고 뭐 등등등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금리도 그렇고 또 이런 부분들을 연준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외생 변수들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보느냐가 중요하다.
계속 이런 변동성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속에서 내 이 투자의 자산에 어떤 식의 이 배분을 해놓느냐, 또 리밸런싱을 해놓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어제도 앵커 브리핑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시장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머니코드에서 너무 이제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믿음, 신뢰로 가는 장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다. 애널리스트들도 투자자들도 역설적이도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 믿음 그런 부분이 무너지지 않게끔 잘 잡아줘야 될 텐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시는 게 투자 입장에서는 액션 그런 부분을 잘 취하면서 배분 이런 부분 그렇죠.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셨습니다. 시장은 올라가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요동치는 천천히 갈 때 또 빨리 갈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어제처럼 쏟아질 때는 그럼 내 것도 쏟아내느냐.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올라갈 때는 무작정 올라타느냐.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냉정하게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은 투자자들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내 자산 배분을 3개월 뒤의 시점, 6개월 뒤의 시점, 3년 뒤의 시점, 6년 뒤의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그림을 또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증권가 연구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좀 모아봤는데 대부분 뭐 단기적인 충격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급락을 지속하는 걸 정부가 막을 거라는 거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천, 5천, 4천 잘 안착하고 5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하다라고 언급되는 이 이슈, 과세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융소득에 있어서 2천만 원 이상의 이 소득이 또 이자 플러스 배당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걸 이른바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법은 합산과세를 해요.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종합소득세 낼 때 보면은 내 소득이 상당히 되는데 여기에다 금융소득까지 합산이 돼. 그러면 이게 거의 이게 이제 이 조세 구간에 따라서는 뭐 9.95%,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을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 소득도 많은데다가 그래 이번에 뭐 금 좀 차익 실현할까 하고 이게 처분을 냈더니 깍 하고 세금 때문에 기절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이제 분리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그 고세율에 시달리는 이런 위험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아무래도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더 많은 투자가 이제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기대하는 정부의 명분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겠죠. 아직까지 이제 이게 확정되고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주로 이제 고소득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까지 이자 플러스 배당까지 충분히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해지는 것이죠. 네. 그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세 정의 이런 걸 지금 논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이제는 배당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도 차익 실현 가지고 있는 거죠. 배당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주로 대형주 또 대형 금융주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 좋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핵 꿀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KB나 신한, 하나, 우리 등 그동안 쭉 해서 배당을 주로 해왔던 대형 금융주들이 주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노후모 대비해서 배당 수익을 좀 확보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쪽에 대형주 또 금융 대형주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이 세제 개편의 개정에 대한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시장이 워낙 이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쫙 훑어드렸고요.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흐름들 잠시 언급해드리면 핵 잠수함. 그렇죠. 이제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에이펙 2025, 뭐 AI 팩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긴 했는데 이게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핵 잠수함도 굉장한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거 앞으로 관전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구체적인 내용들, 뭐 핵 추진 잠수함은 말 그대로 핵 연료를 사용해서 이제 잠수함이 오랫동안 사실은 이 디젤 잠수함 또 리튬 전지 잠수함의 경우에는 뭐 기껏해야 뭐 2, 3주예요. 그러면 우리 그 소리가 다 이 핵 추진하는 중국 잠수함이나 북한도 러시아 기술을 받으면 이게 탐지가 되겠죠. 네. 그럼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미국 기술을 받아서 핵 연료가 탑재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되면 말 그대로 동해상, 서해는 수심이 낮아, 수심이 얕아. 그래서 주로 남해, 태평양 쪽에서 이 중국의 잠수함을, 북한의 잠수함을 견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핵 추진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필리조선소에 하고 이런 거 알겠는데, 예. 그럼 왜 어떤 시장에는 어떤 시장을 끌어올리는 핵 추진 동력은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그거는 주로 우리 방산, 또 이제 조선, 예, 조선. 이쪽으로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장 연결되는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필리조선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합니다. 필리조선소에서 만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 시스템, 하나 엔진,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HSD 엔진이 하나 엔진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또 현대 로보틱스, 삼성중공 이런 조선이나 방산 관련 쪽에 특히 이제 이게 다 잠수함이나 또 이 군수 장비랑 연결되는 해군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쪽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조금씩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투자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나는 이제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다. 그러면 매우 효과적일 거예요. 단기적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테마주로 떠오를 때 투자하는 것은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주만큼이나 AI 반도체주만큼이나 슝슝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을 하고 투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HD, 현대, 세아, 베스틸 왜? 이 철판이나 철강까지도 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두산, 에너빌리티.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소형 SMR 원전이죠. 이 기술이 이제는 맞아요.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방금 전에 소개되었습니다.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이 이른바 에너지, 네. 전력 생산을 위한 SMR도 있지만 이런 군수용 SMR이 상당히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핵, 원자력, 그 다음에 군수, 방산, 조선업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테마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이 콕 집어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핵 추진함 이거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관련자분 전문가분을 특별히 모실 겁니다. 이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라고 해서 이분이 그 초대 핵 추진 그 잠수함 사업 단장님인데 저희 마켓나우 2부에 나와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다음 주 월요일에 인터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예요. 우리 문근식 대령님이 예비역 대령님 저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최고예요. 해군사관학교를 나오셨고 네. 저도 아쉬운데 별을 달지는 못하셨는데 군인들은 또 그게 또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네. 유럽에 유학까지 하시고 대한민국의 잠수함 최고 넘버원. 저희가 섭외를 잘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 다음 주 10시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국 이제 AI 반도체로 또 다시 넘어가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전력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도 사활을 걸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뭐 전력 설비 이런 쪽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전기요금 50% 감면 AI 반도체 육성 유예 이런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과 좀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여쭙니다.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AI 투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AI 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젠슨항까지 왔죠. 뭐 깐부치킨 뭐 이렇게 깊게 이야기 안 드릴게요. 근데 중국은요 지금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50% 감면해 버리겠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여러 성들 있죠. 산둥 그다음에 절강. 근데 모든 성이 아니라 네네네. 이 몇몇 깐수성이나 이런 또 내몽골 같은 곳에서 네. 이제 말 그대로 이 산업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자국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중국에 여기에다가 완전히 전기요금 50% 감면을 해줍니다. 데이터 센터나 이런 예, 곳에.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중국의 이 분야는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말 이제 G2입니다. AI도. 근데 아직까지 중국이 GPU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미국은 뭐 2천만 장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우리는 번지에서 수십만 장. 이번에 이제 26만 장 젠슨하게 들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웰든 최첨단 이 GPU는 못 나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획기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전기요금이 비싼 건 아닙니다만 중국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와 여러 종목에서 지금 특히 이제 AI 이런 관련되는 산업들이 이제 겹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더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획기적으로 고민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 대형주 상승장이 좀 뚜렷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살리기에도 정부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전략적인 기반 우리가 잘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가 이건 해묵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은 왜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힘 있는 기업, 덩치 있는 기업, 말 그대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코스피에 가 있어요. 네. 심지어는 기술 기업이라도 혁신 기업이라도 심지어는 스타팅업 하는 기업이라도 스타트업 기업이라도 유니콘 기업이라도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닥에 있으니까 주가가 안 올라 옮겨가 이전 버려요. 상장.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 결국 이 코스닥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장점을 못 살렸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획기적인 걸 해야 된다. 이른바 벤츠 생태계가 그동안 많이 약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그런 부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이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시 제도도 좀 너무 복잡해. 이러면은 정말 주로 기업들도 코스피에 비교하면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활발하게 상장하고 IPO할 수 있게끔 기업 공개를 할 수 있게끔 또 다양한 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네.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책금융기관에 이런 코스닥 투자도 좀 해야 돼요. 가령 이제 국민연금도 그래 정책적으로 코스닥 쪽에 좀 투자를 해서 이런 기업들을 육성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아주 치밀하게 그러니까 당장 정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코스피보다는 주식시장 5천 이야기할 때도 코스닥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그 부양 효과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증시가 많이 급락하고 있을 때 때마침 너무 잘 나와주셔서 아주 시원하게 늘 그러시지만 증시 해설 그리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배종찬 인사이트계의 소장의 분석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